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요즘 한창 이슈 중인 AI 기술을 활용해서 생물 정보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생물 정보학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지니얼러지의 CEO 되시는 앤드류 지 대표님 모시고 비즈니스와 삶 그리고 그것들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회사가 있는 지니얼러지의 대표 앤드류 지입니다. 네, 회사 소개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AI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전자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유전자 데이터가 워낙 빅데이터이다 보니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얘기는 좀 이따가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공부하신 이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로 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네네. 그런 다음에 또 한국으로 가셔서 카이스트에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을 하셨어요. 석사로. 네, 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제 학업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이유에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런 이런 배경 설명 없이 이런 학교 얘기만 하면은 거의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은 내가 너무 실력이 좋아서 혹은 우리 집이 너무 부자여서 이러한 학위의 커리어를 거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자랑이 될까봐 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주저주저 하셨는데 제가 사전 미팅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겠다. 우리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잣집 자제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수재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저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하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모태신앙인이시고 또 목회자 자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6학년이라는 나이가 가장 애매한 나이예요. 그래서 영어 배우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또 이제 작은 이민교회를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언어도 안 되시는 데다가 너무 바쁘셔서 거의 저희 누나와 저가 이제 약간 방치되는 느낌 그렇게 저는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 6학년 때 오셨으면 언어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백인들이 많은 학교로 갔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숙제도 안 주시고 시험도 저만 안 보고 그냥 멍하니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겠습니다.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근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모르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이민자 교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많이 도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희가 93년도에 이민을 왔는데요. 한 1년 목회하시다가 원래는 그 당시 저희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은행으로부터 교회가 뺏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가족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돼서 저는 거의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부터 거의 사역자처럼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요. 네네. 예.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중학생이면 참 예민한 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낯선 이민 환경이었고
또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특별히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착한 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예민하지 못해서 그 환경에 수긍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아버님, 어머님을 도와서 이민자 교회를 열심히 거의 사역자처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시게 되셨잖아요. 네네. 학교를 또 가시게 된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제 유전자 검사 회사를 하면서 바이오를 접하게 돼서 나중에 안 사시는데 저는 ADHD도 있고 또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오랫동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11학년쯤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걱정이 되셨는지 SAT 학원을 보냈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얘는 대학 못 갈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충격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대표님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까 미팅하실 때도 굉장히 저는 좀 되게 똑똑하신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ADHD 말씀하시고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난독증까지 있으면 네. 사실상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저는 뭐 욕심은 있었는데 그렇게 학업에 대한 뭐 미래를 계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떻게 콜롬비아 대학교를 가시고 또 카이스트 뭐 서울대학교 지금 의과대학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우여곡절 끝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을 갔는데요. 그때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목회자 자녀에 대한 이런 부담감 혹은 완벽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서 너무 자유롭게 좀 방황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 갔던 학교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고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뭐 범법 행위는 하진 않았지만 생각하실 만한 여러 가지 방황적인 행동을 했었고요. 그때 알던 친구들 또 지금 간혹 만나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많이 네.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든 제가 미국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자 자녀들 보면은 좀 가슴이 한쪽으로 아픈데요. 그들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 아직까지 소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교회 가면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어릴 적도 생각이 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목회자 자녀 또한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기준으로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이제 또 한 명의 가해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또 힘들게 계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네네. 뭐 창업은 나중에 제가 하게 됐고요. 2018년도에 하게 됐고 그 사회 과정들이 있는데 뭐 창업은 그 제가 유전자 회사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 주위에 계신 서울대 교수님 두 분과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두 분의 교수님들이 워낙 글로벌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끊임없이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나 저명한 그 논문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창업을 하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네, 회사를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지난 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 창업하신 교수님도 목사님 아들이십니다. 두 목회자 자녀가 함께 공동 창립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사도 뭐 그렇게 그쪽으로 창업할 생각이 없었고 학교도 그쪽으로 원래 가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다 보면 다 해내고 계시거든요. 저도 사이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하나도 안 된 것 같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됐고 또 학교도 전혀 제가 준비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다니시면서 전공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네. 경제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사이언스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지금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큰 도움이 되었고요. 유전자는 워낙 그 의학 혹은 기술도 접목이 되는 분야이고 또 법을 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사업화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사 안에 저명하신 아까 뭐 네이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학술지에도 이름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신데 대표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또 어떻게 또 대표직을 맡게 되셨나요? 이제 창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서로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는 이제 비즈니스를 맡고 이제 CTO는 기술을 맡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워낙 저희들이 아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또 초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회사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희는 면역 유전자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면역 유전자 검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백혈병 환우들이 공여자와 그 환자들의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기 전에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고가의 검사였고 또 피를 뽑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병원에 가지 않고 피를 뽑지 않아도 타액 침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논문도 실리고 또 유엔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피를 빼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는 그 면역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그 비용을 한 10분의 1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CTO님께서 개발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자 자녀로 또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이 없었으면은 정말 바둥바둥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도 했을 거고 한데 저는 만에 하나 어떤 것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계획이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너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뭐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을 할 때도 미리 하나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좀 이끄신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크리스찬이 많은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뭐 주일날 일하지 않고 또 저희가 그 추구하는 뭐 신앙의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회사에 있습니다. 네. 보통 기독교인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는 보면 약간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나잖아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방황을 할 때 너무 푸시를 하셨거나 하셨으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의 끈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어떠한 억압 환경을 만들어서 교회를 보내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CEO가 운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요셉 생각이 났거든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길로 풀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고 또 감옥에 있는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릴 때 신앙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어릴 적에는 집안 분위기가 교회에서 자라는 분위기여서 거기에 이제 따라갔던 것 같고 좀 20대 초반에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뭐 뜨거운 체험이 이런 건 없었는데 확실히 제 삶이 달라지는 거를 그때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좀 변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그게 뭐 신학적으로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쌓여있던 기도나 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20대 중반에 예배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시인하는 그 시간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뒤에 남모를 그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20대 초반에 방황을 할 때 분명히 아셨을 건데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네, 잔소리도 안 하셨고 저한테 공부해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어요.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아들이 알아서 서울대를 갈 수 있군요. 우리 목회하시는 아버님 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아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리시는 인내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네, 마음이 좀 떠나 있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공부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콜롬비아도 가고 뭐 노스웨스턴 로스쿨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했는데 한 석사까지만 했을 때 해도 그냥 재밌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그런 생각만 하고 깊게 기도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3년 전에 제가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고 이러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도 있고 난독증이 있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으셨는데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시고 시장에서 저희 할머니를 도와서 리어커에서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듣기는 했는데 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어린 아이가 11살 12살 된 미국 나이로 만으로 그렇게 어린 아이가 시장에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성령 세례를 일찍 받으셔서 신앙도 있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 아이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템포 쉬시고 그 학업의 은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가 보면은 학업에 약간 장난 천호한 그러한 거거든요. 학부는 경제학, 석사는 법학, 공대, 그리고 박사는 의학 박사.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 맞아요. 이렇게 학업의 꿈을 좀 아들이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좀 죄송한 게 저는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냥 제가 그냥 뭐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제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학업에 대한 욕심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졸업을 할 때도 뭐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에 뉴욕 콜롬비아에서 졸업을 하실 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시지 생각을 해서 좀 짜증을 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좀 너무 죄송하고요. 또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카이스트 졸업할 때는 제가 졸업식을 안 갔어요. 귀찮아서 대전까지 가기가 힘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 예. 정말 많이 간절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학업에 대해서 제 주위에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위에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교회를 빼먹으면서까지 막 학업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공부를 잘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학교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도 좋은 학교도 못 갈 건데 신앙까지 저러면은 쟤네들이 커서 뭐가 되나 그런 생각으로 정말 붙잡아 놓고 잔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참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우리 대표님께서 미팅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 주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과 예배가 겹치면 수업을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수님과 부딪힌 사연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놀스 웨스턴 법대면은 그 미국에서 티어 1에 들어간 아주 좋은 학교예요. 제가 처음 학기 때 거의 처음 들었던 수업이 그 하버드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예일 법대를 나오셔서 한 1970년도부터 그 동성연애 라이트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으로 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이거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신 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이 유대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돈 버는 일보다는 그 이러한 게이 라이트를 위해서 한 평생을 그 일을 하셨는데 처음 수업 때 이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이러한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까지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보니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으나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교수님 수업 중간인데 막 따지고 뭐 싸우지는 않았지만 좀 언쟁이 오갔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학생 같았으면 네. 그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하죠. 근데 저는 뭐 콜롬비아 갔을 때도 그렇고 로스쿨 다닐 때도 그렇고 언제가 마지막 학기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 네네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대표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나 아니면 세상에 힘센 사람들을 의식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일날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라는 그 말씀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중시 여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쫓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또 회사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전자 회사를 하고 있어서 한 몇 해 전에 어떠한 한국의 꽤 규모 있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사를 봤어요. 동성애는 유전적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전자 회사 대표로서 100%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미국에도 70년도 80년도에 그러한 근거 없는 얘기들로 해서 저희 미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그러한 게이 진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에 가서 그런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고 유전자 회사를 하게 됐고 또 전 세계에 누가 저희 회사를 검색을 하더라도 저명한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한번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법도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공학과 또 유전자 공부도 시켜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현재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에게 다양한 학문을 통하여서 학업시킨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마칠 때가 다 되었는데요. 대표님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픈 메시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주위 분들한테 거의 잘 안 하고요. 제 학교 얘기도 대부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청취자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주위에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 혹은 뭐 선교사님들 보면은 좀 지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의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셨는데 한 타임 쉬시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은 어떻게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종일관 그 겸손한 모습 속에 묵묵히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한 신앙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는 정말 날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쌓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또 축복을 맛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 지니얼러지의 앤드류 G 대표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